안녕하세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 전학사입니다.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십니까. 성우 맡은 양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요 1919년 몰랐었던 얘기 기미 3일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발견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네, 여러분들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랩 잘 보셨나요? 역시 양학리 랩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왠지 똑똑해지는 그런 랩인 것 같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저희 하잖아요. 랩 같은 걸로 이제 암기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거. 칼칼라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음 백금 또 이것도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목선. 공부 많이 예. 하셨나봐요. 예.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했죠. 예, 확실히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예.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양학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 매회 영상도 이렇게 좀 랩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랩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매회 영상 내용을 좀 써머리 해가지고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더 이상 나올 가사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와. 더 지어 짜내야 되나요? 그런데 뭐 필요하다면 해야죠. 야, 역시 양학님께서 이렇게 랩을 쭉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함성과 박수 한번. 예. 여러분들도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그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한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한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1919, 2019 프로젝트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사건이 1919년도에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과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시작으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제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민중들의 그런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통신 기술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3월 1일 날 전국의 7개나 되는 도시에서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아주 기획되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만세운동이 계속돼서 일제에서 강력 진압하기까지 약 두 달 동안 만세운동이 되었습니다. 양학님, 예. 3.1 운동에 몇 명 정도 그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이거는 지금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공부를 좀 대충 찾아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그 당시에 그 3.1 운동에 20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와, 대단한 숫자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한반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볼수 거의 있죠. 뭐 거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애들이나 그런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전 국민이 거의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날진이님, 3.1 운동의 가장 또 중요한 정신이 또 비폭력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시 3.1 운동은 상당히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일제가 진압을 상당히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에요.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당시 한 7,500명 정도가 이제 일제 진압에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숫자가 이제 희생을 당했네요. 그거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당하고 뭐 이랬었으면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이런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조선 그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사전 조사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3.1 운동이 있었던 제일 먼저 일어났던 탑골공원까지 가셔서 영상을 찍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 보시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뿅!
네, 저는 지금 서울 중심에 있는 탑골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만 다니다가 실제로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어르신들 정말 많이 계시네요.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석탑이 우리나라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이 공원 역시 그 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에서 조성한 공원이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서울 종로 지나가실 일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1919년 3월 1일 바로 만세운동의 의의를 밝힌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탑골공원 팔각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와, 두 분 정말 훌륭한 영상을 찍어 오셨네요. 예. 그리고 저 보니까 탑골공원 그동안은 그냥 뭐 또 시니어 클럽의 성지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은 꼭 한번 이제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탑골공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탑골공원 한번 가시면 비둘기와 함께 즐거운 역사 탐방 꼭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도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인사동도 가까우니까 한번 패키지로 갔다 오시는 것도 정말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한 100분 정도 그 탑골공원 그 투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3명과 함께 가는 거 어떻습니까, 날진이님? 예, 좋습니다. 아, 예. 거기 중에 꼭 또 이제 그 여성 시청자분들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알고 있죠? 네. 구독.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역시 세일즈를 잘해요. 역시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3.1 만세 운동의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에 대해서 그 양학님께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유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전날까지 그 국호를 무엇으로 할지 그 갑론을박이 오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금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임시의정원에서 그 막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 네. 갑론을박이지 지금 국회처럼 또 이렇게 동물 국회로 네, 또 갑론을박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데 그 당시 뭐 격투기를까지 갔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예, 네, 예. 다행히도.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을 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으로 쓰던 대한과 그 우리 네. 뭐지 그 공화주의를 표방한 민국을 합쳐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가 탄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희 국호에도 좀 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날진이님,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하이라고 하는 장소도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치외 법권 지역으로 삼았는데 그거를 조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조계지가 바로 상하이입니다. 정말 그 날진이님께서 중요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뭔가 하면은 저희 또고세의 정신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콜라보레이션. 예, 조계지. 그 세계 그 상하이가 이 프랑스의 조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주축 세력이었던 이 20, 30대 그 엘리트 그룹들이 상하이를 선택한 이유가 당시 1919년도에 파리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파리 평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그런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에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파리 평화회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랑스와 연관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프랑스라 하면은 결국에는 또 뭐 유럽이나 또 당시에 미국과 또 비슷한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그 프린스턴대에서 그 국제 관계학을 전공한 그 당시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 이승만 박사를 임시 국무총리로 임시정부 수반인 그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를 해서 그 수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 주신 우리의 선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매해마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니 3명 또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시죠. 그러시죠. 예, 일어나시죠. 예, 설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1919년도에 있었던 파리 평화회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요, 지금 2019년에도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 있죠? 바로 헌법에 살아있죠. 예, 헌법에 살아 있죠. 그 헌법 전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또 저희 또고세의 또 전속 성우이신 또 우리 양학님께서 그 전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한다. 아, 정말 진짜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파리 평화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1919년의 세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구독 제발 좋아요. 제발. 기미 3.1 운동 떨쳐 세계 마방 비폭력 불복종 외쳐 대한 해방 서울에선 탁구 서남 사방팔방 전국에선 웬걸 참여가 200만 이쯤 했지 않았는가 누구 응답하라 국민 염원 한데 모아 인정 수립하마 막 세울 수 없으니까 조개지 찾아라 상하이 대한 임시정부. 안녕하세요. 예고편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요 참전국들은 전후 문제도 해결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대전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화도 이번 차처럼 재미있겠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또고세를 살리는 3종 신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